안녕하세요. 오늘 1월 31일 아이온큐 같이 볼 거고요. 자, 간밤에 좀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컸죠. 자, 이 하락의 이유로는 다 매크로 이슈 때문입니다.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하락의 이유는 자,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여기 나와 있듯이 케빈 워시라고 되어 있고요. 트럼프가 노미네이트 이 페더럴이라고 되어 있죠. 연준 인사로 지명을 했어요. 지명 확정이고요.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배팅 포지션, 이 크게 질렀던 포지션들이 이 사람 됐으니까 큰일 났다 하면서 청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는 30년물이 무려 30년물이 발작 수준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원자재 쪽이 급락을 하면서 마진콜 리스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청산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자산들 매도해서 이 청산 막기 위해서 부랴부랴 물타기 하는 이런 대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금과 은은 변동성이 심하지가 않은데 은 가격이 장중에 마이너스 35%까지 폭락을 하면서 은 레버리지 3배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상패 수순까지 밟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럼 도대체 케빈 워시가 이 사람이 누구길래 대체 이 난리냐? 뭐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요. 거의 모든 것에 틀리면서도 연준 의장이 되는 법. 케빈 워시처럼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친트럼프 성향의 사람이고요. 굉장히 경제적 통찰력이 부족함에도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위직 후보가 된 사람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워시가 연준 이사로 재임하던 금융위기 시절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반대하거나 양적 완화를 비판했던 그의 경제적인 판단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다 틀렸다.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굉장히 문매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연준 인사로 지명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금융위기 시절에 큰 똥을 싸질러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은 파월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파월이 잘리면서 다시 이 사람이 컴백을 하는 이런 역사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무튼 이 사람 친트럼프파고요.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이런 엄청난 연준 직책 근처에는 발도 못 붙일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뭐 더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이 매파예요, 매파. 매파면 뭐죠? 금리 인상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매파를 왜 기용을 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최근에는 본인의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많이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 깡깡이라는 거죠. 뭐 이럴 땐 이랬고 저럴 땐 저랬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어차피 중요한 건요. 매판이 비둘기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자기 마음대로 어차피 할 건데 매판이 비둘기니 뭔 상관이냐. 내 말 잘 따르는 꼭두각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친 거고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쿠팡 이사입니다. 쿠팡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쿠팡이고요. 2019년부터 쿠팡 이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쿠팡 주식을 100만 주나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요즘에 한국이 쿠팡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트럼프가 지명을 했다라는 카더라 통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쿠팡을 건드려 하면서 지명을 했다. 이런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금리는 트럼프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뭐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주식이니 원자재니 뭐 코인이니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이 잠잠해지면서 반등을 할 때는요. 결국은 테크주부터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뭐 은행주부터 반등을 하겠어요? 기술주, 결국은 시장은 기술주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잘 버티셨고요. 저는 이런 노이즈도 거의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핵심 내용들 제가 오늘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좀 대응 잘 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옵션 얘기부터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 프리정부터 굉장히 좀 이 옵션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어제 말씀드린 제 영상이고요. 제가 어제 벼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이고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금요일 이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도 좀 아쉽게도 지금 프리장 매도 세력이 풋옵션이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변동성을 견디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어제 풋옵션이 너무 많이 걸려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도 얘네는 하방으로 밀어버릴 작정을 아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빈 워신이 매크로 이슈니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얘네가 옵션 세력들이 금요일 프리장부터 포지션을 옵션으로 잡아가면서 하방으로 밀어버릴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세팅을 해놓고 뉴스는 좀 거들 뿐 아니었냐.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좀 뭐라고 더 설명을 드렸냐면 아이온큐가 지금 남아있는 뉴스라든지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가 아이온큐 현물을 좀 싸게 잡아서 얘네가 옵션으로 밀어버리고 현물을 좀 싸게 잡아서 개미들을 털어버리려고 하려는 이런 수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옵션 또 원월물 콜옵션을 보면요. 얘네가 또 상방에 이 원월물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미래에 아이온큐를 상방에 베팅을 좀 세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요. 어차피 세력들은 이런 옵션 가지고 개미들을 좀 흔들어요. 특히 어제장처럼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30달러대 이런 가격이 나오면 내가 아무리 홀더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옵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아 얘네가 또 이러는구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다 공유 드리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두 가지 인수했죠. 스카이룸 인수와 CD 이노베이션스. 그리고 이런 주가 하락 때문에 아이온큐 주주분들은 좀 고민 혹은 기대 이런 부분들이 좀 교차하는 시기를 좀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 얼마 전에 이 8K 이 합병 인수 관련 중요 계약 거래에 관해서 이 SEC에 이 8K 보고를 제출을 했습니다. 뭐 합병 승인 절차에 필요한 중대한 기업 행위를 포함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시드 이노베이션스까지 이 주식으로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희석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십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숫자를 본다면요. 희석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자, 이 희석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스카이룸과 시드 이노베이션스 인수를 위해 발행된 주식은 각각 391만 주와 117만 주로 총합 508만 주 규모인데요. 그럼 희석률을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발행 주식수 대비 약 1% 내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럼 완전 희석 기준, 옵션이랑 워런트를 모두 포함한 이 전체 파이에서 보면 이거는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고작 0.23%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아이온큐 경영진은 이 아이온큐의 주식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영리하게 매물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이 기술 기업들이 대규모 인수를 진행할 때
보통은 5%에서 10% 이상의 희석을 감수하는 것과 비교하면요. 이번 딜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런 전략적인 유충지를 점령한 사례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를 내어주고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매출 성장 잠재력을 가져왔다면요. 이거는 희석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인수가 퀀텀 점프의 발판이 될 거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스카이룸 자체는 우주와 양자를 잇는 광통신 기업이죠.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려면 개별 양자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정수, 즉 양자 네트워킹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온큐는 스카이룸 인수를 통해서 우주와 지상을 잇는 초고속 양자 통신 인프라를 내재화되게 된 거죠. 이거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파는 것을 넘어서 양자 인터넷 시대의 통신망을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 시드 이노베이션스. 여기는 공공과 국방 부문 침투를 가속화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와 국방 관련 계약은 양자 컴퓨팅 기업에게 가장 거대하고 안정적인 매출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온큐가 B2B, 여기 먼저 가기보다는 B2G를 먼저 가기로 한 거죠. 거버먼트 먼저 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드 이노베이션스는 이 G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시드 이노베이션스는 이 분야에서 완전히 깊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업력과 아이온큐의 기술력이 결합이 된다면 향후 발표될 수주 잔고는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요.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이번에 희석된 희석률보다 희석 속도를 압도할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당 순이익 관점에서 EPS 관점에서도 본다면 발행 주식수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이익폭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EPS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주가 하락은요. 어차피 매크로 이슈 때문에, 개별 악재가 아니죠. 매크로 이슈 때문에 악재, 주가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이 전혀 훼손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인 왜곡 현상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못하신 것도 있습니다. 사실 신규 주주님이라면 이럴 때 뭐 매수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하락이 너무 자명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잡았다면 오히려 좋았겠죠. 자, 무튼 이번 8K 공시는 아이온큐가 이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 양자 통신과 공공 서비스를 아우르는 거대한 양자 생태계의 포식자가 되겠다. 이게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스카이룸은 지난 11월부터 인수가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완전히 서류 제출하면서 확정이 된 거죠. 자, 아이온큐가 올해 2026년에 지금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는 다들 피부로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온큐의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아이온큐가 양자 풀스택 기업을 지향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70조 원 대여라고 나오죠. 워낙에 돈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핫해요. 사실 아이온큐에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 미국주만 하시는 분들은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스페이스X 관련주, 소위 말하는 우주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뜨겁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칩 관련주들도 현재 우주 때문에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만든다라고 했죠. 이거 거의 90% 이상 확률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칩 관련주들까지 우주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기업인데요. 여기 이 회사가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4,000원짜리죠. 이 4,000원짜리가 지금 현재 22,200원 최근에 4,000원짜리가 2만원 넘게 5배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수혜주들 정말 핫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IPO에 무려 70조 돈이 쏠린다. 그러면은 이 70조에 소위 부스러기만 받아도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 아이온큐도 그렇고 아이온큐의 이 기술, 양자도 역시 우주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어차피 양자에 관심 있는 주주들이라면 이 우주로까지 시야를 좀 확장시켜서 지금 역대급 70조짜리 대어가 상장을 할 때 스페이스X의 실수혜주에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넘기면은 아깝다라는 겁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지분 투자죠.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잠깐 반짝하고 끝날 회사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회사는 찐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이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랩터 3입니다. 스타쉽의 주 엔진이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거를 스페이스X가 자체적으로 직접 다 만듭니다. 어지간하면 다 내재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발사 비용이 극단적으로 다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엔진 딱 한마디로 끝나지만요. 이 엔진이 아니죠. 왜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안에는 인퓨서도 있고요. 임펠러도 있고요. 터빈 디스크도 있고요. 터빈 블레이드도 있고요. 재킷도 있고요. 피팅도 있고요. 노즐 확장부도 있고요. 펌프도 있고요. 밸브 플레이트도 있고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세한 기술을 다 테슬라에서 다 내재화를 한 건데,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스페이스X가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내재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엔진 쪽에서 이 엔진이 제일 핵심이죠. 근데 외주를 주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주를 주는 이유는 스페이스X에서 자체적으로 이 내재화를 하기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외주를 준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외주를 주는 회사는요, 앞으로 스페이스X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회사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 설명 들어보시니. 제가 이 종목의 이름을 지금 영상에서도 뭐 오픈해 드리는 건 어렵지는 않지만요. 자, 이 종목도 역시 아이온큐처럼 좀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영상에서 다 오픈을 했다가 매수세가 몰리면은 소위 말하는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요.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좀 선물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뜨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구독자 혜택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체크하시고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글 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로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제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게 주가의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 여기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수익 가져가시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쉬시면서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